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주대현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제5공화국을 재조명하는 시간,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오늘도 참 중요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군대 하면 어떤 군대가 떠오르시나요? 뭐 알렉산더의 군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로마의 군대들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는 하지만 그런 군대들과는 좀 다르게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개념을 좀 다른 개념으로 만들었던 군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인데요. 그 이전까지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왕이나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는 약간 용병에 가까운 그런 군인들이었다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군대는요, 나라와 그리고 시민, 결국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바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은 그렇게 나폴레옹과 함께 유럽을, 굉장히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건 다른 전사에서 좀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전 유럽을 다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시민군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또 적들과 싸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시민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군인에 대한 교육은요, 1960년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규 육사교육,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의 그 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육시킬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4년제 육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 당시에 생도들은 이런 생도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의한, 안일한 그런 불의한 길은 걷지 않고 조금 험난하더라도 정의의 길을 걷겠다. 그 정의의 길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겠죠.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게 바로 사관생도의 신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생도들이 군인이 쭉 돼서 부하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한 20년쯤이 지난 1980년 12월 12일 밤에는 그런 장교들이, 이 수도경비사령부입니다. 장교들이 390명 대 60명으로 갈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12.12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희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 그리고 12.12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신윤희 장군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막 드렸는데, 사실 이게 장군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께 옮겨드린 겁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장군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좀 모아서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2월 12일 밤에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보도, 그리고 TV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윤색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12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핵심 본질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경사가 수도를 경비하는 부대인데, 그 12월 12일 밤에 수경사 장교 450명 중에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을 따른 장교는 6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390명은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12가 쿠데타였다면, 그러면 저 390명의 이 장교들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도대체 무슨 뭐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장태환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뭐 참군인 장태환 장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제가 그 사료를 통해서 들여다본 장태환 장군의 그날 밤의 행각은 참으로 지휘관답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분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오신 신윤희 장군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장군님 그 간단한 이력을 설명을 드리면, 1941년에 태어나셨고
1961년에 5.16 나단에 육군사관학교를 입교하셔서 육사 21기로 졸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대학원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하셨고 1992년에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특히 1979년 12월 12일 사건 당시에 수경사 헌병단의 부단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를 함으로써 역사 바르기 세우기 재판에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뭐 연금도 다 뺏기고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예. 장군님 지금 저 사진이 연세가 언제 때 사진입니까? 저게 군복 벗고 예. 가족 사진도 찍고 뭐 할 때 사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예복이네요. 예, 예. 50대 예. 50대 중반쯤 됐겠나? 그때 사진. 예. 자, 그러면 우선 이제 12.12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수도 경비 사령부가 뭐 하는 네. 그 부대인지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제가 좀 궁금한 게 다른 일반 부대 같으면 무슨 뭐 사단이 있으면 뭐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 소대가 있는 게 기본적인 편제인데 수경사를 보면은 무슨 경비단 뭐 이렇게 나와요. 단으로 나오죠. 단으로. 예, 단이라는 게 뭐고 수도경비사령부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9년 6월 20일 날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고 6.25가 나니까 수도사단에 편입됐었고 1961년 6월 1일 날 수도방위사령부를 재창설을 했고 수도경비사령부를 재창설하고 62년도에 퇴계로로 그 부대가 옮겨가고 84년에 수도방위사령부로 바뀌면서 지금 저 관악구로 이전을 한 부대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부대가 뭐 하는 부대입니까? 한마디로. 예. 제가 지금 수경사 소개하는 거는 예.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고 뭐고. 12.12 당시에. 그 당시에 거. 예. 그래서 우선 사단은 연대로 편성돼 있잖아요. 네네네. 4개 연대. 네. 그거는 완전히 전투 편성입니다. 예.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예. 연대가 동일합니다. 전부 4개 네네네. 연대가. 예. 근데 수방사는 예. 임무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 경호 경비 임무입니다. 제일 먼저. 예. 예. 대통령 경호 경비. 예. 그다음에 수도 서울 청와대 외곽 경비. 경비. 예. 예. 일단. 예. 그다음에 수도 방위. 예. 크게 얘기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서울을 지키고 청와대를 지키고 그렇죠.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네요. 그렇죠. 그런 네. 부대. 예. 근데 거기에 맞는 단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무별 단입니다. 이게. 네네네. 예. 규모는 연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임무로 말하면은 전부 다르죠. 단이. 예. 이제 헌병단을 소개하면은 예. 헌병단은 대통령 경호경비, 예. 그다음에 수도 서울 군 예방 활동 예. 및 수사, 네. 그다음에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20여 개 외곽 검문소를 운영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에 맞춘 단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33단, 30단은 예. 그 청와대 경비가 주임무거든요. 예. 대통령 관저를 외곽에서 경비하는 게 주임무예요. 그냥 그런 데 맞춘 병력 규모와 이 편성을 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저 대통령과 청와대와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가장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그렇죠. 사령관으로 아주 엄선해서 뽑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도경비 사령관은 경호실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건 누구도 수방사령관은 할 수가 없어요.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따가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 장태환은 정승화 총장이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의 그 허락도 없이. 그렇죠. 경호실장의 허락도 없이
계엄 사령관이라는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예. 그냥 임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12.12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수경사령관을 정승화 씨가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임명을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판단하면은 예. 역시 정승화 구출 작전에 예. 다 같은 그룹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가요. 예. 취임식 할 때 예. 취임식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사령관 취임식. 그렇죠. 예. 장교들이 전부 장교 식당에 모여서 끝나고 나서 예. 칵테일 파티를 해요. 이제 예, 예. 축하 메시지도 하고 뭐 이런데 이제 다른 사령관들은 그동안에 보면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을 지키는 부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축배를 제의하는 겁니다. 항상. 예. 근데 장태환 사령관은 그날 내가 기억이 창생한 게 예. 뭐라 그러셨냐면 예. 아이 촌놈이 수도경비사령관까지 왔는데 이게 정승화 총장이 나를 이렇게 임명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정승화 총장을 위해서 앞으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장교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진 이게 거지. 무슨 야, 소리야? 이게, 뭐. 이게, 예, 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런데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정승화는 예. 11.6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군 내부에서 여론이 아주 나빴거든요. 그 장교들 입장에서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벌써 아. 그 이상하다. 어떻게 예. 총장이 말이야 임명을 하고 총장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 이제. 예, 예,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장군님의 보직이 헌병단 부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헌병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래서 헌병은 예. 그 지역의 헌병대가 꼭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보병 사단 같으면 사단 헌병대, 예. 군단 헌병대, 예. 그다음에 군사령부 헌병대. 네, 네. 그 이제 우리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경비사 헌병단 예. 이런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임무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사고 예방 활동하고 범죄 수사 이게 예. 전문입니다. 이른바 이제 군정 경찰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 되나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방, 그 다음에 교통 경찰 역할, 그 다음에 범죄 수사 예. 이런 거죠 주로. 그래서 각 부대별로 다 있어요 헌병대가. 아, 예, 예. 예. 그런 임무가 이제 주 임무죠. 말하자면 군인들 사이의 경찰 역할. 그렇죠. 네. 네. 예. 자, 그리고 그 일반 상식에 의하면은 12월 12일 날 네. 하나회가 주동이 돼서 비하나회 사람들을 때려잡은 쿠데타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신은희 장군님 하나회 소속인가요? 하나회가 아니죠. 예. 아니 그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12.12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 저도 하나회 몰랐어요. 하나가 아, 먼저도 하나회가 동기생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 동기생들 사이에 친목단체가 많았거든. 아. 저도 지금 친목단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지역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네. 뭐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있어도 예. 하나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12.12가 나고 나서부터 뭐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는 바람에 이제 내가 하나회를 알게 된 거지. 아, 그전에는 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있는지는 뭐.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수도경비 사령부 안에 하나회 장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을 수가 없죠. 아. 지금 우리 헌병단만 생각하면 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회가. 헌병단에는. 예. 조옹단장도 하나회가 아니고 예. 사령부 자체에서도 33단장, 예. 저 30단장 장세동 요 두 분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에 사령관을 거부했던 예. 모든 장교들이 다 하나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서 좀 저는 좀 그래서 지금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령부의 그 작전참모 박동원 대령이 있어요. 예. 요 사람만 사령관 지시에 따랐지 예.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그 다음에 상황실장, 본부사령, 예. 단장들 다 이게 하나도 사령관을 따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회라서 따르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저 잘못된 얘기죠. 하나회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네요. 예. 예. 근데 나중에는 뭐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까지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령관을 체포했다는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 이거죠. 예. 그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12월 12일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장군님께서 그 12.12는 군사반란인가라는 책을 네. 수기를 내셨는데 제가 그 수기를 보니까 군 내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승화 총장이 대통령 시위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며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어? 하는 의혹이 굉장히 그 심하게 일었다는 그 표현을 하셨던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당시? 사실 군의 여론은 예. 소령, 중령, 대령 예. 영관 장교들입니다. 예. 군대 여론을 형성하는 게 대부분이 그분들이 이제 그렇죠. 참모, 뭐 대대장, 연대장, 그렇죠. 연대 참모들을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방사 헌병단 부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12.6 나고 나서 전후방에 있는 그 선배, 후배, 예. 동료 예. 이런 사람들이 저를 무척 방문했어요. 물론 전화로도 문의했지만 네. 직접 방문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이 정승화 총장이 사건 현장에서 말이야 범인하고 같이 바로 옆에 있었다며. 옆에서 예. 그것도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간 거 아니야 범인. 네. 그 다음에 그 차를 같이 타고 범인 차를 예. 육군본부까지 같이 오면서 차 안에서도 별 얘기 다 하고 말이야. 예. 대통령이 시해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수사기관에서 발표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예. 그 영관 장교들의 여론은 대단히 험악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예. 와서 아니 전두환 장군이 예. 정승화하고 뭐 결탁된 게 아니냐. 왜 정승화를 조사 안 하느냐. 뭐 이런- 연행도 안 하고 말이야. 예, 조사도 안 하고. 예. 더군다나 계엄사령관으로 그냥 놔두지 않았느냐. 예. 그걸 빨리 보고해든지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될 게 아니냐. 예. 그런 여론이 팽배했어요. 군 내부에. 예. 그런 찰나에 이 12.12가 난 거예요. 예. 그 12월 12일 날 그날 그 진급을 저 수경사 헌병단장인 조홍 단장이 진급을 해서 장군 진급을 해서 진급 축하 만찬이 열린 날 하필이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라든지 막 이런 데에서는 마치 합수부 측이 이날 일부러 그 조홍 단장의 축하연을 사전 기획을 해서 장태환 사령관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그 자리에 불러낸 후에 거사를 한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가 죄인입니다. 예. 드라마가 너무 그건 제가 보기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엮어 나간 거죠. 예. 만들기 위해서 예. 쿠데타 또는 군사 반란을 만들기 위해서 엮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우리 헌병 장군 진급은 예. 헌병 대령이 23명입니다 거의 23명 내지 24명 예. 그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왜 하늘에 별 따기 그러잖아요. 예. 헌병 장군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13기들이 3명이나 있어요. 예. 쟁쟁한 사람이 네. 아주 뛰어난 장교들이 3명이나 있어요. 13기가. 예. 그 중에서 우리 수방사 단장이 장군이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경사가 난 거네요. 예. 축하하고 경사할 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헌병단에 현관서부터 전부 프랑카드 붙이고 난리가 진급을 났었죠.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예. 같이 예. 단장하고 같이 이제 축하를 한 거지. 예. 그런데 그걸 축하연을 안 합니까? 늘 진급하면 가장 핵심인 사령관은 꼭 이제 초청을 하고 예. 그 수방사 단장이 초청한 거죠. 네네.
그다음에 헌병감. 네. 헌병감은 또 우리 단장의 직속 아닙니까? 네. 또 헌병감이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도와줬던 이제 몇 사람을 초대한 모양이죠. 그건 누군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 순수하게 그런 입장에서 저녁 파티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 기획됐다 그렇죠. 이거는 그거는 나중에 드라마가 만들어낸 일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12월 12일 날 한남동 공관에서 그 합수부가 이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다음에 총격전이 거기서 벌어지고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가지고 한남동 그 총장 공관 근처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갔을 때 거기에서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거기서 이제 만났죠. 만났다고 그 수기에 쓰셨는데 그때 사령관이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그 수기에 쓰셨어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나 사령관이 그 취기가 올라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 그거야 기억이 아마 생생하죠. 예. 예. 그거는 지금 아주 원래 이제 저녁을 먹고 우리 단장은 축하 파티하러 간다고 나갔고 예. 그래서 이제 7시쯤 퇴근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령부 상황장교라고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우경련 대령과 권정달 대령이 진급 누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총장을 납치했다. 이게 최초 상황입니다. 상황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장 공간에 있는 누가 얘기했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확인하니까 우경련 대령은 맞고 예. 권정달 대령은 아니고 허상수 허상수였죠. 대령입니다. 예, 근데 예, 예. 거기서 이제 최초 정보는 권정달 대령으로 저한테 정보가 됐어요. 예. 근데 그 이상하다 생각했죠, 처음부터. 예. 왜냐하면은 우경련 대령은 우리 헌병과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 장교입니다. 육군 범죄 수사단장이고. 예. 육군 범죄 수사단장은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우수한. 예.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예. 아니 진급에 불만을 품고 총장을 납치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처음에.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뭐 있나? 이런 게 다 있나? 이거 뭐- 진급에 누락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원래 범죄수사당은 계엄이 발효되면 합동수사본부 수사 2국으로 편입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합동수사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경련 대령. 예. 그래서 부랴부랴 말이야. 단장은 파티에 갔으니까 안 계실 예. 거고 총장이 납치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현장에 나간 겁니다. 예. 사실 대위가 인솔해서 나가거든. 평상시에는. 예. 5분 대기죠. 근데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까. 이거는 총장이 납치됐다는 사건인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예. 그 단장이 들어오시면 내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예. 나서 나간 거죠. 예. 그 가서 뭐 이미 그때는 총격전이 약간 나고 뭐 총격전이 벌어진 것도 예. 그 수사관들하고 예. 이게 무슨 군끼리 충돌한 게 아니고 예. 우리 수사관하고 그 총장 경- 공간에 있는 경비원하고 둘이서 두 집단이 말이야 이렇게 예. 몇 발의 총성이 그냥 예. 오고 가다가 부상당하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우경인 대령이 이제 하반신 맞았죠. 마비가 예. 됐죠. 예. 그래서 이미 끝나고 예. 총장은 연행됐잖아요. 예. 근데 난 그 이후에 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황 파악을 막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사령관이 여기 오신다고 말이야. 예. 그래? 그럼 잘 됐다. 그래가지고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예. 사령관이 도착하자마자 여기 누가 지휘하나? 그러고 고함을 확 지르는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에다가 예. 내가 보니까 술이가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술이.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하여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총장이 납치됐다고 그러니까 아마 근데 납치된 것도 아니고 사실 거기 보고 다 받았을 겁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오셨어요. 예. 헌병단 부단장입니다. 그랬더니 신중령입니다. 내가 지금 명령을 하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공격해가지고 예. 저 안에 있는 놈들을 전부 체포해. 안 되면 사살해. 아니 상황을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육군 중령이 생각하기도 예. 사령관이 딱 도착하면 예. 이 어떻게 야, 된 여기 거냐? 누구 지휘하냐? 예. 제가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저 안에 누가 있고, 이거 예,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장은 어떻게 됐어? 예. 나갔어? 어느 정도 사항을 보고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예. 내가 보고하기도 전에 공격해서 사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 예. 아니, 이게 뭐야? 예. 이게 뭐야? 저 안에 있는 병력도 우리 헌병. 헌병이잖아요. 예. 그 육군본부 헌병대가 거기 근무합니다. 또 예. 해군 헌병하고 같이 예, 예. 해병대 헌병. 그 내가 잘 알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헌병끼리 말이야 총질을 하고 그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 속으로. 그때 출동할 때는 전부 실탄을 가지고 출동하셨어요? 그러면 무장 다 하고. 근데 이제 실탄 장지는 내가 아직 대기만 시켰지. 아. 상황이 다 끝났는데 뭐 할 필요가 없지. 예. 그래서 막 고래고래 지르고 뭐 소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생각하면 예. 벌써 그 파티하면서 총장이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됐다는 거 알고 그러면 이 새끼들 봐라 이게 총장을 납치해 연행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반발한 거야. 그 아까 취임식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벌써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건 몰랐지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사령관한테 사령관님 여기는 이미 제가 담당했으니까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먼저 사령부로 들어가시죠.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예. 그랬더니 그 황관영 장군이라고 육군본부 본부사령이 나와 있었어 같이. 예. 그 양반이 신중용 말이 맞으니까 사령관 빨리 들어가시죠. 그래서 사령관 들어가고 이제 나는 이제 뒷수습 할 것도 없어. 예. 뭐 다 끝난 다 상태인데. 끝났으니까. 그래서 중대장한테 맡기고 나도 바로 들어왔지. 근데 들어오기 직전에 김진영 대령이 거기 와 있었어 또. 33단. 33단장. 네네네. 그 내가 아니 지금 뭐 권정달 대령하고 뭐 진급의 불만을 품고 납치했다고 그러고 예. 사령관은 들어가서 공격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김진영 대령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 장군이거든요. 예. 선배. 예. 33단장이니까 부단장이니까 또 예. 그냥 가장 이제 존경받는 단장인데 예. 신중영 그게 아니야. 합동수사본부에서 아. 김재규하고 관련이 발견돼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한 거야. 그때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들어왔지 그냥. 이제. 아니 그래서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예. 거기서 상황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저는. 예.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장태환 사령관이 저 안에 있는 놈들 사살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 명령대로 할 것도 없고 이미 다 떠났잖아요. 끝났는데. 허삼수 대령하고 다 떠나서 다 끝났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예. 부당한 명령에다가 아주 그냥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지. 아유, 뭐 자, 아무리 취중이지만 참.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수경사 본부로 그 복귀하신 복귀했죠, 이후에 네. 그 장태환 장군이 전 장교들을 상황실로 집합을 시켜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지금 수기에 써놓으셨어요. 30단, 33단 장교들을 사살 및 체포하라. 너희들은 단장을 보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쏘는 거야. 알았지? 하고 그 윽박 지르고. 네. 아니 30단, 33단이면 수경사령부 산하에 있는 경비대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하를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전우를 쏘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살하고 체포하라. 너희들은 단장을 보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쏘는 거야. 알았지? 하고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듣는 장교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자기 그렇죠. 동료, 상관, 부하들을 지금 쏴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분야에. 들어와서 예, 단장 들어오셨나 했더니 예, 군복을 갈아입고 나가셨대. 예, 우리 단장이, 헌병 예, 단장이. 그러니까 단장이 안 계시니까 예. 어디 가셨나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내가 헌병 감실로 간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참모중대장 한 15명을 상황실로 빨리 급히 집결을 시켰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우경룡 대령과 권정달 대령이 진급의 분란을 품고 납치한 게 아니고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김재규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정성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한 거다. 예, 그렇게만 알고 있고 예. 모든 지침은 내가 내릴 테니까
동요하지 말고 예.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헌병들도 굉장히 궁금하잖아. 예, 우경룡 대령이 납치했다고 그러니까 제일 존경받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예, 소리란 예, 말이야. 예. 그러니까 소령 대위들도 막 지금 당황한 거야. 이게 예. 무슨 일이냐.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장교들도 이제 이해를 한 거지. 예. 그런데 마침 우리 정보과장이 사령관이 전 장교 집합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명 같이 전부 올라간 거지. 예. 사령관이 어떤 뭐 명령을 할 건지 말씀을 하실 건지 올라갔죠. 그랬더니 뭐 장교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때 예. 다 모였어. 예. 근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긴 게 예. 술이 안 깨졌어 아직도. 들어오면서 그게 아주 나타나 술 안 낀 게. 예. 예. 들어오면서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말이야. 사령관이 일단 상황실에 들어오시면은 야 지금 상황 보고를 받아야 총장이 이렇게 해서 연행됐다는데 지금 보니까 30단에 뭐 병력이 뭐 예, 장군들이 모여 있고 말이야 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일단 예. 들어오자마자 30단에 지금 뭐 저 전두환, 노태우, 예. 장세동, 예. 김진영 예. 뭐 이런 반란군들이 모여서 지금 반란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야. 예.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 헌병단장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헌병단장은 거기 계신지 몰랐지. 몰랐습니까? 이제 예. 육군 헌병감실에 간 줄 알았지.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놈들은 지금 반란군이니까 예. 사령부에서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가 그러면서 예. 여기 저 33단에 장교 와 있나 그래서 이제 예. 손들 들 거 아니야 와 예. 있다고. 예. 야 너 자네 너희 단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위병소에 들어오거나 뭐 보면 쏴주이는 거야. 적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장교들이 동요를 내요? 웅성웅성 됐지. 이게 막 그냥 뭔 소리야? 예. 내가 생각하기도 예. 자꾸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단장 아니야. 예. 그러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란군이라고 그러고 사살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더군다나 술이 취해서 술이 취해서 장교들이 당황했지.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웅성웅성 되다가 결국은 다 내려간 거야. 예.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장교들 60명밖에 참여 안 예, 하고 말이야. 예, 거기 예. 그것도 하나의 거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야. 술에 취해서 명령을 술에 취해서 내리니 명령하고. 예.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을 그냥 계속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이제 뭐 인사참모, 정보참모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참모 중에서 인사참모, 정보참모가 굉장히 중요한 참모들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저 그 신장군님이 그 당시 헌병단 부단장이니까 예, 예. 이제 단장은 지금 안 계시고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사령관이 이게 이성을 잃은 그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찾아와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상의를 하는 내용을 시기에 쓰셨던데 예, 예. 그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 인사정보참모가 내려오기 전에 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예요. 그 양반이 내려온 건. 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전차로 공격 준비하라 뭐라 다 명령 내리고 아. 그러고 난 후거든. 예. 그리고 사령관이 다니면서 그냥 뭐 이 새끼들 말 안 듣는다고 말이야. 아 출동을 안 시킨다고? 출동을 안 시킨다고 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할 때거든. 예, 예.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내가 11시인가 저 명령을 받았어요. 그 저 사령관을 체포하라. 밤 11시요? 예. 그건 아주 최악의 상태에 들었을 때 할 수 없이 아마 합동수사본부에서 체포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그 체포 명령 떨어지자마자 이제 네. 인사참모가 온 거야. 인사참모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령이에요. 대령이. 예. 인사참모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 전에 네. 신윤희 중령을 찾았는데 제가 안 갔거든. 예. 안 아, 간 사령관이 찾았어요. 아, 예. 사령관은 찾았는데 전화 받고 뭐 그러느라고 예. 안 갔어. 예. 그랬더니 우리 정보참모가 들어와서 예.
부단장님도 30단에 있는 반란군하고 똑같은 놈들이니까 지금 거기에 합세한 것 같으니까 이놈도 보기만 하면 사살하라고 그러고 명령을 했다는 게 정보과장이 나한테 와서 그 보고를 하는 거야. 사살 대상이 되신 거네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죠. 예. 야, 이거 참, 이게 점점 악화되는구나. 그리고 뭐 9공수 여단이 출동했느니 예. 26사단이 출동했느니 막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저 정보과장이. 예. 그 사령관이 명령했다 이거야 벌써. 예. 출동 지시. 그러는 상태에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거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도청을 해가지고 예.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 나한테 어떤 뭐 해코지하거나 또는 나를 체포하러 내려온 게 아닌가 인사참모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예. 그래서 안 만났어요. 예. 야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안다고 그러고 말이야. 현관에서 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병하고. 예. 그래서 이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래라. 예. 그래서 우리 저 정보과장실로 예. 내가 부단장실이 아니고 정보과장실에 꼭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살 대상이니까 예. 혹시 부단장실에 있다가 예. 당할까봐 정보과장실로 모셔왔더니 하는 소리가 그거야. 지금 사령관이 이성을 잃고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아. 이게 뭐 전차로 공격하라, 뭐 포병을 예. 저 포병단, 예. 포병단에다 김포에 있는 포병단. 포병단으로 사격하라는 명령도 내리고, 근데 전장병 무장을 해서 말이야, 예. 실탄 장진하고 뭐 하라고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렇게 있다가는 예. 군끼리 충돌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예. 인사참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네. 예. 군끼리 충돌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예. 이걸 헌병이 좀 어떻게 막아라 이거야. 그분이 그 인사참모가 하나회였어요? 아니에요. 일반 장교예요. 일반 장교. 예. 그러니까 지금 12.12라는 그 사건을 하나회 대 비하나회로 바라보는 이 시각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장군님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회가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 인사참모가 나하고 좀 말다툼을 했지. 예. 아이 참모가 몇 사람인데 말이야. 그걸 저 사령관을 설득을 하든지 말이야.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왜 헌병단에 와서 말이야. 그냥 그 양반 얘기는 헌병이 어떻게 체포하든지 어떻게 좀 제지해 줬으면 좋겠다. 헌병이니까. 풀이라도 깰 때까지라도. 헌병이니까. 예. 헌병은 합동수사본부의 임무도 수행하거든요. 예. 계엄하에는. 예. 이런 걸 생각해서 아마 자꾸 와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도 지금 단장도 안 계시고, 내가 지금 여기 부대 지휘하기도 바쁘다. 돌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올려보냈어요.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도 안 됐는데, 예. 나는 지금 체포작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시를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정보참모가 또 오는 거예요. 예. 정보참모도 대령입니까? 정보참모도 대령이. 그분도 하나회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 육사 선배예요. 네, 예. 선배. 네. 근데 하나회는 아니에요. 예, 예. 그 양반도. 예. 전혀 하나회건 관계없는 사람. 아. 근데 이 양반도 와가지고 인사참모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사령관이 말이야. 지금 뭐 중구난방 명령. 이거 뭐 도대체 이행하기도 어려운 명령이 사살하라고 그러는데 누굴 사살합니까? 자기 상관 부하를 그렇지. 사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시를 명령을 하니까 이걸 명령을 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야, 신중령 어떻게 좀 조치할 수 없냐. 이게. 헌병이 종 때문에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 헌병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도 똑같은 인사참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지. 방법이 없잖아. 예. 나는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간신히 올라갔어요. 한참 그냥 다투다가 예. 그것도 또 한 10분이 지나니까 예. 전차대대장이 그냥 얼굴이 노래가지고 올라왔더라고. 아. 전차대대장은 나하고 육사 동기입니다.
이 전차대대장의 발언은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예. 저기 장군님이 쓴 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수경사 전차대대 중 1개 중대는 30단에 배치돼 있고 그렇죠. 1개 중대는 33단에 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태환 사령관이 본부에 있는 전차대대장에게 야, 있는 전차 다 끌고 나가서 30단과 합수부를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전차대대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하고 지금 전차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뛰어온 거야. 그때 저 전차하고 장갑차가 아스토리아 호텔 앞에 쭉 배치가 돼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병은 이제 공격 대기 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공격 개시선이라는 게. 예. 그 이제 시내기 때문에 예. 딴 데로 갈 수가 없잖아, 골목. 예. 그러니까 아스토리아 앞에 그 퇴계로를. 퇴계로를 예. 전부 저 전차를 다 배치해가지고 예. 거기가 이제 공격 개시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기준 중령이 뛰어 올라온 거는 아, 전차대대장이 차기전 중령이에요? 예. 차기준 중령이 전차대장이 뛰어 올라온 거는 예. 이 친구도 너무 당황해서 예. 사령관이 권총을 빼들고 전차대대 아. 그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 와가지고 왜 출발 안 하냐고? 대대장 어딨냐고 고래 원래 총장 공간에서 날 찾는 식으로 예. 그냥 찾은 거야. 권총을 빼들고 이 새끼 말이야 이놈아 이거 쏴 죽인다고? 왜 공격 안 하냐? 그건 예. 이제 명령 위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 다니다가 나한테 뛰어온 도와온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술에 취해 계신 그런 상황이셨습니까? 그때는 술에 지금 뭐 한 서너 시간 이상 예, 지났으니까 시간 술 지났으니까. 너무 깼을 거예요. 조금 근데 깼습니다. 워낙 흥분된 상태라 예. 이 양반이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지. 예. 이성을 잃은 지휘를 하는 거지 지금. 참. 그러니까 전차대대장은 방금 얘기대로 예. 30단에 있는 전차도 내 부하, 예. 사령부에 있는 전차도 내 부하, 예. 33단은 저쪽에 있었어요. 또 예. 반대 바깥쪽에. 예. 네. 거기도 내 부하. 예. 이 부하들끼리 지금 전투를 하라고 말이야. 이러는데 내가 왜 안 하냐고 권총으로 협박하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냐. 예. 자꾸 도망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거 나하고 상의하러 온 거예요. 동기생 중에서 그 패튼 장군이라고 굉장히 아주 용감한 뭐 용감한 장군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그래서 나는 뭐 할 얘기도 없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빨리 그래서-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 있다 사령관을 체포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예.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도망 다녀. 예. 일단은 피해라. 요것만 예. 피해라. 예. 예. 그리고 시간을 좀 끌어봐. 그러면 아마 해결이 되겠지. 나 예, 이렇게 예. 그냥 얘기했어. 예. 그랬더니 아, 다른 상황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올라올게. 그러고선 내려갔어요. 그래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네, 네, 그 네. 전차대대장까지 온 게. 예. 예. 저 인터넷 이런 데를 보면 아주 어떤 장면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런 대목이 나와요. 요게 이제 장태환 사령관이 그날 밤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건데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내 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뭐 이런 그 식의 발언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장태환 장군의 자서전에도 아마 일부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아. 그런데 그때 정복과장이 나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예. 30단에 있는 유학성 장군도 전화를 했고 예. 황영시 장군도 아마 전화를 했을 거야. 그 예. 양반들이 다 후배에다가 가까운 사이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야, 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여기서 설명을 할 테니까 예. 이리 좀 와라.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황영시 장군께서.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참 군에서 선배 아닙니까? 아, 대선배죠. 대선배죠. 그럼. 이 장태환 입장에서 볼 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부과장 보고예요. 예. 사령관의 말씀이 예. 야, 이 반란군 새끼들아. 이거 자기 대선배한테. 요 내용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란군 새끼들아. 거기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내가 전차를 몰고 가서 너희들 아주 그냥 작사를 낸다고 뭐 아주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지. 30단에 있는 장군들하고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이제 제가 나도 그 예. 보고 받은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장태환 사령관으로부터는 그 합수부를 쏴 죽여 단장 체포해, 그다음에 지금 신윤희 장군님도 지금 사살 대상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상황에서 조홍 그 헌병 단장으로부터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군님은 직속상관 두 분으로부터 180도 다른 명령을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예. 직속 상관은 두 사람이 없습니다. 아,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군대는. 예. 자기 바로 위. 그러면 그래서 여기 저 사령관님은 내 직속 상관이 아니에요. 아. 차상급 예, 예. 저 장관이지, 저 예. 장군이지. 예. 직속 상관은 헌병 단장입니다. 헌병 단장입니까? 아까 그 저 헌병단의 임무도 얘기했지만 네네. 특이한 임무이기 때문에 예. 이건 사령관이 지시할 수도 없고 사령관하고는 상관없는 조직. 아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까? 사령관이 통제를 받아서 단장이 임무 수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단장이 직속 상관이에요. 모든 그렇죠. 명령 계통은 단장의 지시만 그러면 받아야 단장의 명령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장은 그 수방사에 있으면서도 예. 그 당시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에 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겠지. 아. 야, 너희 헌병 단장 저 신윤이한테 지시해서 예. 그 사령관 체포하라 그런 명령. 그래서 나는 단장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직속 상관은 헌병 단장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장군님은 그 비상 상황에서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군인이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장군님 나중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그 법정까지 쓰셔서 그럼요. 유죄 판결 받고 지금 네. 연금까지 지금 다 동결돼서 뭐 생활도 어렵다고 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군인 보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 군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처벌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앞으로 명령 계통이 제대로 쓸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예. 우리 같은 예. 군인들을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그 헌병단장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이 체포했다면 그건 또 그렇죠. 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분명히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팩트고 예. 명령에 의해서 한 거는 네. 이제 저쪽 반대쪽에서 얘기한 거는 하여튼 12.12에 가담했던 사람은 전부 이제 그 반란자로 본 거지. 예. 그러니까 나도 그 합동수사본부의 명령을 받아서 사령관을 체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 결국은 단장의 명령이지만.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금 그 반란자로 다 고소가 됐는데 예. 나도 같이 포함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단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잖아요. 예. 수방사 헌병 단장이 버젓이 있는데 예. 왜 부단장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해도 국민들은 모르고 할 수가 있어. 예. 단장이 그 이후에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전부. 아. 카나다로 다 이민을 애들 다 데리고 다 이민을 갔는데 수도 경비 사령부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했는데 예. 그때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 다 뒤집어 씌운 거군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건 아니지만 단장한테 갈 거를 나한테 이제 집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반란 주모 세력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제일 억울하죠. 네.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서. 저는 그래서 재판 받을 때 예.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거의 불구속이에요. 예. 구속을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명령을 수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17명 재판 받을 때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난 거지, 형이. 그래서 그 17명이 전부 지금 연금 다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장군님은 몇 년형을 받으신 거예요?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징역 3년 6개월?
실제로 3년 사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복권할 때 네. 그 대통령들만 복권할 수 없잖아.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함께 같이. 17명이 사면 복권된 거지. 그때 나왔습니다. 한 8개월 정도인가 그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 군인이 명령을 받고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그 감옥에 그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한들 더군다나 지금 그 실질적인 책임자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야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도소 생활하면서 네. 그 교도소장서부터 교도관들이 참 잘해줬어요. 와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 아유, 신 장군님, 이게 뭐 정치 상황이 이러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막 잘 해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그랬다고. 아이고. 오히려. 예. 그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가만히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전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는 것보다는 예.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예.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했구나 내가. 예. 육사 신조대로 예. 맨날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운동만 열심히 했지. 전혀 뭐 내가 뭐 범인으로 구속됐다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그러니까 8개월이 뭐 금방 갔지.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병력 출동 명령을 받은 수도경비사령부 그리고 그 특전사에서도 특전사령관 정병주 씨를 그 부하들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 부대 지휘관들은 정승화 연행이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아니면 이건 불법 납치인지를 정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장군님처럼 아 이거는 정승화 연행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령관 명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좀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12.12가 일어나기 전에 예, 많은 장교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수사관 생활을 30년 한 사람인데 예, 그 당시도 이제 헌병 생활을 하던 중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범인하고 약속을 하고 말이야. 살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친구가 만약에 있었다 그래도 그러면 수사의 일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 무슨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근처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식사 약속까지 했는데. 그 상식에서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예, 예. 더군다나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이 예. 저녁 약속을 해서 그 현장에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행동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후방 각지에서 나한테 얘기했던 저 영관 장교들의 얘기, 그 다음에 수도경비사령부의 참모들이 나한테 와서 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 헌병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합수부에 가 있어요 지금. 예, 우경륜 대령, 예, 조홍 대령, 예. 뭐 최성립 장군, 예. 그것도 최성립도 삼상원병 대장이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령부 참모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봐도 사령관의 그 명령 자체가 불법 부당하다. 명령이고 부당하다 하는 결론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군법에 가든지 예. 법을 뭐 위반했다고 저 처벌을 받는 한이더라도 이거는- 내 혼자 희생으로 이건 막아야 되겠다. 결론은 거기에요 끝에. 그래서 자, 예. 이제 체포한 거지. 이제. 그렇다면은 바로 이 장태환 장군의 발언이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 당시 수경사 장교 450명 중에 390명은 내 명령을 안 따랐는데 이놈들은 합수부처에 가담한 것이다. 합수부처에 가담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 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장태환 씨 자서전에 수기에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 하나회의 설득과 예,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요원들, 예. 그 보안사 요원들이 설득을 해서 예. 전부 돌아섰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뭐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어떻게 설득이 그렇죠. 됩니까? 그리고 참. 아니 저 하나회 되는 게 지금 거기 2명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누가 누구를 그 급한 상황에서 예. 설득을 합니까? 이건 자기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한 얘기고. 그다음에 예. 보안사 요원들이 설득을 해서 그랬다. 예. 장태환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였을 때 예. 보안사 요원들은 전부 반란군이다. 예. 그러니까 이놈들 보기만 하면 체포하라. 아. 육군본부가 이동하면서 예. 병규수 장군이 왔어요. 예. 병규수 장군이 육군본부 보안부대장입니다. 보안부대장이죠. 그러니까 사령부가 이동했으니까 자기도 와야지. 예. 보안부대지만 예, 와서 예. 이제 사령관하고 대화하고 설득을 하려고 예.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지. 예. 보안부대장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아 당장 구속해. 아,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아니 구속했어요 당장. 그 우리 저 헌병 중대 예. 저 위병소 근무 헌병 소대장이 중대장이 단장 명령을 받고 사령관 명령을 받고 예. 구속했어요. 그만큼 보안사에 대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판에 어느 누가 그걸 설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이 아닌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 390명 정도의 이 수경사 장교들은 정승화를 조사를 해야 되고 정승화는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조사도 안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연행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태환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을 엉망진창으로 내고 그 사람들을 쏴 죽이라고 하니까 이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도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된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은 그 당시에 너무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12.12 하루 만에 일에 있는 일이니까 예. 그렇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미처 다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30경비단이나 33경비단 자기 전우들, 자기 동기들, 뭐 선후배들 다 있는데 거기다 대고 풀을 쏘라고 그래? 근데 딱 사령관 명령하는 사령관을 보니까 약간 취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사령관이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그 술 깨고 나면 저렇게 안 하시겠지 하고서는 잠깐 좀 참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예. 그거보다도 예. 이제 결정적인 거는 사령관의 그 이성을 잃은 행동, 예. 그 다음에 부당한 명령. 예. 그 지금까지 쭉 나왔잖아요. 네네네. 시작부터 예. 벌써. 네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아, 누적됐던 건가요? 아니, 권총을 빼들고 다닐 정도로 사령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사령부에 장교들은 많고 예. 그 상황 설명을 해줘야지. 지휘관이라면 지금 자초지종이 이렇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희 단장은 말이야 반란군이니까 사살해. 그 어느 부하가 그걸 이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령부에 있는 많은 장교들이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한 거네요. 이성을 잃은 명령에 거부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국군 간에 아주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이 양식 있는 젊은 지휘관들이 아주 비상식적인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함으로써 결국은 대규모 국군들 간의 충돌을 방지한 날이 됐네요, 이게. 그렇죠. 네? 정승화 측은 명령에 불복한 장교들이 하나회 소속 장교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수경사의 처장급, 여단장급 지휘관 37명 중에 하나회는 박희도, 장세동, 김지정 세 사람밖에 없었다. 박희도는 수방사가 아니죠. 아, 저기 이 사람은 특전사죠. 네, 예. 이건 뭐. 그다음에 장태환 장군을 체포한 신은희 중령,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중령도 하나회가 아니었다. 아니죠. 그러니까 12월 12일 밤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회와 비하나회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 자, 그때 아까 그 저기 전차 대대장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전차 대대장이 만약에 그 아스토리아 호텔 앞에서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전차를 출동시켰으면 전차 스피드가 시속가 60km 정도 되니까 그 중앙청 바로 옆에 있는 30경비단을 박살내는 데는 한 5분이면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 뭐 5분 시간보다도 예.
수도 서울이 불바다 되는 거죠.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전차 대대장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뭐. 그거야 있을 수도 없지. 현명한 판단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있을 없는 수 없는- 명령이지. 아. 전쟁판을 광화문 그 거리를 갖다 전쟁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마치 그러한 그 무모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장태환 장군을 뭐 참군인 무슨 무슨 군인 뭐 이래가지고 붕붕 띄우고 이 사람 나중에 그 어디 무슨 그 회장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민주화 세력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예. 그 이제 정승화도 무죄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다 뒤엎은 거 아닙니까? 예. 일방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장태환 사령관도 말이야 아주 뭐 참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오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도저히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신은희 장군님이 헌병단을 이제 이끌고 사령관을 체포하러 가잖아요. 예.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뭐 이때는 예. 그때는 이미 예. 각오가 됐고 예. 야 내가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죠. 예. 이걸 막지 못하면 서로 상대방이 다 무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걸 막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하겠구나. 군대가 망하고 예. 나라가 망하겠다. 예. 그거는 뭐 참모들이 다 똑같은 얘기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 희생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전 계획을 체포 계획을 세웠는데 예.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3개 중대에 1개 중대에 20명씩 고참 병사 하사관들로 예. 말썽이 생길까 봐 예.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시해서 예. 60명이 준비됐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1층, 2층, 3층에 각각 20명씩 배치하고 예. 내가 이제 중대장 2명 또 우리 정보과장 그다음에 하사관 2 예. 그래서 6명이 이제 직접 사령관실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들어갔죠. 전부 이제 무장하고 예. 예. 그때 이동을 할 때 예. 우리 정보과장이 보고하기를 예. 사령부 본 건물에 예. 지금 많은 인원이 지금 무장하고 지금 있었죠. 경계하고 있다 예. 이게야. 그 예. 본부대 병력이. 예. 저하고 충돌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걸 부대원들끼리 예. 사령부 본부대 병력이죠. 예. 그러나 하여튼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예.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 그래서 이 불상사가 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총을 누가 한 발이라도 쏘면 이게 교전 벌리면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가면서 예. 그 본관에 딱 도착했을 때 예. 야 여기 본부대장 어딨냐 그러고 물었어.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예. 큰 소리로. 예. 그랬더니 거기 대기하고 있던 본부대장이 튀어나오는 거야. 예. 그 육사 24기 소령인데 예. 아주 똑똑한 장교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거짓말을 좀 했지. 예. 사령부 작전처에서 명령을 받았는데 예. 사령부 건물 경비를 우리 헌병이 하라고 지침받았다. 예. 그래서 너희 좀 물러가줘야 되겠다. 우리가 서야 되겠다. 예. 연락받은 적 있나? 그랬더니 받았다는 거야.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협조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 협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좀 예. 물러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문안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묵시적인 뭔가를 그 아는 묵시적인 뭔가 아니고 예. 그 이후에 그때는 내가 이제 야 이거 다행이다. 예. 저희 1차 관문을 통과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가서 잘못하면 트러블 생길지. 그리고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 나중에 예.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날인가 본부대장한테 예. 야 너 어떻게 해서 나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예. 그 직전에 예. 상황실장한테서 연락이 왔대. 예. 혹시 헌병단에서 올라오면은 너 병력을 다 풀어줘라. 그때 상황실장은 김진성 중령이라고 예. 육사 19입니다. 예. 그 사람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야구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들 말이야. 다 그냥 협조를 해준 거네. 다 협조를 한 거예요. 왜 협조했다는 건 나를 위해서 협조한 게 아니라 군을 위해서 아 이거 정승화 총장 연애한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 사람들. 젊은 장교들이. 예. 그리고 그 사령관실로 들어가서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군 한 분이 권총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뽑으려고 해서 거기서 그 하석원 장군이 이제 그 부상을 입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력은 다 이제 1, 2, 3층에 배치하고 이제 6명이 이제 하사관 2명 데리고 사령관실로 갔는데 사령관실 앞에 그냥 대위 소령들 보좌관들 그게 또 많잖아. 뭐 그 권총 차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사관한테 야, 이 사람들 전부 저쪽 방에다 다 안내하라. 한쪽에다 다 몰았지. 그 하사관 시켜서. 그러는 찰나에 손들어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대장들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정보과장.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막 들어가면서 그 모 장군 한 분이 권총을 빼면서 야, 이놈들 봐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중대장 하나가 위급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하면 맞겠다 생각하니까 옆에다 대고 위협사격을 한 발을 땅 한 거야. 근데 그 옆이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사령관 접견실이야. 그러니까 하석원 장군하고 사령관하고 지금 접견실에서 뭐 은밀히 뭐 얘기하고 있는 중에 손들어 하고 말이야 뭐 이놈들 봐라 하고 하니까 문을 열고 박차고 나온 거야. 나오다가 하석원 장군이. 근데 그거 모르고 벽에다 대고 딱 쏘는데 그게 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옆구리를 맞으셨다고. 그래도 뭐 큰 부상은 안. 옆구리, 큰 부상이지. 옆구리 맞았으면 큰 부상인데 그때 의미실장한테 그땐 전부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의미실장 바로 불러서 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생각만 하면 내가 하석원 장군한테는 죄송하죠 정말. 하석원 장군을 뭐 위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령관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일어난 불상사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사령관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야 신중용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시더라고. 아니 본인이 저기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살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자기를 체포하러 들어왔으니까 야 신중용 내가 나를 잃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국가의 명을 받고 그때 국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합수반의 명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명을 받고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 아니야. 결국은 국가의 명을 받고 사령관을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미 벌써 다 장군들이 다 상황 끝이고 알고 다 이제 머리 숙이는 것보다도 이제 다 놓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고 내 방으로 모셔왔죠. 그래서 사령부 저 합동수사본부에 보고했더니 이학봉 수사국장한테 안내해 가라. 서빙고에. 그래서 직접 내가 사령관을 모셨고 그다음에 참모차장은 이제 우리 군수참모한테 임무 줘가지고 전부 참모들이 한 분씩 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참모차장님만 그 융선민 참모차장님만 아마 보안사령관실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리 모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국방부 장관이 나의 명령 없이는 저 부대 출동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민 차장을 비롯해서 장태환 장군,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이 병력을 먼저 출동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2월 10일 날 밤에 실질적으로 장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대를 출동시킨 행위는 그 반란을 이 사람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전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위 자체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고 정당한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아닙니까? 수사 행위인데 계엄하의 합동수사본부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이건
저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건 아주 집단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항명한 거잖아요. 항명한 거죠. 저항했잖아. 예. 그건 누가 반란한 겁니까? 예. 그거 당연한 바로 거지. 이 사람들이 반란을 그렇죠. 일으켰는데 그날 그 체포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다 같은 편이었잖아요. 정승화 편.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은 장태환 장군만 서빙고 보안실로 모시고 네. 나머지는 다 귀가를 시켰잖아요. 전부 귀가시켰죠. 구속을 하거나 뭐 군법회의에 회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때 12.6 사건 이후에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어요. 혼란해서. 그냥 뭐 매일 데모가 끝이지 않고 뭐 예. 저 최규환 물러가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는 속에 군 내부 갈등이 그냥 심화되면은 역시 그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법적인 처벌하고 하면 그것도 예.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그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군에 아주 굉장히 그 분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규하 대통령이나 합동수사본부장이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나 이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큰 차원에서 야 이거 빨리 수습하자. 수습하자. 빨리 수습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원래 조사하려고 그러는 건 정승화 총장 하나.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에 극히 반발한 장태환만이라도 사령관, 예. 고소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사실 아까 얘기대로 그래서 안 했잖아요. 결국은 못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신군부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 편에 섰던 사람이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장태환, 예. 그 다음이 하소곤 장군, 저기 아까 그 옆구리에 총 맞으신 네. 분, 그 다음에 이건영 일군사령관, 네. 그 다음에 정병주 특전사령관, 요 분들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적극적으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거부한 장군 중에서 예. 하소곤 장군은 내가 보기에는 작전참모부장이니까 어차피 따라다녀야 돼요. 아, 그거는 예. 아주 중요한 참모 아니에요? 예. 총장에. 예.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봤고. 예. 그 다음에 이건영 장군도 예. 그 양반은 아주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분인데 예. 그 나중에는 그 양반이 그래도 나가지고 그랬잖아. 네, 나중에는 그랬죠. 그래서 네. 그 양반이 그 적극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수사를 방해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다만 이제 장태환하고 정병주는 네. 그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지. 예. 군대를 동원해서라고.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그 구속이 되거나 뭐 이런 분은 없죠. 없지요, 그때. 전부 그냥 그 예편하는 걸로 끝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만약 진짜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역사 왜곡에 된 거대로라면 쿠데타라면요. 하나회에 의한 쿠데타라면은 그냥 그 놔뒀- 쿠데타에서 그 상대 세력을 체포했다가 집으로 귀가시킨다는 게 좀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 네. 요즘도 그래요. 예. 12.12 구테타 예. 일이잖아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굉장히 왜곡한 거지. 예. 구테타라는 거는 우리 정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정권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렇지. 거니까. 무장을 해서 예. 무장 병력을 동원해서 예. 정권을 탈취해서 행정, 해법, 사법부를 다 장악해야 장하는 돼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뭐 정승화만 구속했고 예. 그 다음에 그 몇백 극히 저항했던 사람들만 옷 뺏기고 예편하는 걸로 끝을 나머지 냈죠? 다 그 군대로 복귀해서 예. 아니 윤석민 차장 같은 분은 일군사령관으로 바로 예. 나갔고 국방장관까지 장관까지 하셨고 했죠. 그거 끝나고도 석유개발공사 석유개발공사 이사장. 한국비료 뭐 해가지고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구테타 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테타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윤석민 참모차장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민 씨야말로 정말 그날 밤에 육군본부에서 지휘부를 이끌고 수경사령부로 가는 등 이게 정말 도저히 이 소위 말하는 지휘부 이탈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12.12 후에 일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서울개발공사 사장 이렇게 정말 정말 요직에는 다 관여를 하신 분이 나중에 역사 바로 세우 재판이 김영삼 정부에서 벌어질 때 그날 법정에 나가가지고 12.12는 잘못된 사건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잘 알죠. 그 예. 법정에 나도 재판에 참여했으면. 그럼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윤석민 씨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인데 근데 하여튼 군인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12.12 사건 이후에 예, 가장 혜택을 받은 받은 사람이 사람이. 한 사람이 윤석민 예. 그 당시 육군참모 차장입니다. 그런데 장관도 제일 장수했고 장수했죠. 근데 그 전두환과 오공화국을 이렇게 12.12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예. 결정적인 시기에는 또 배신을 합니다. 아 그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분위기예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배신을 해. 그래서 저는 예, 후배가 예. 선배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죠. 특히 그날 그 정승화 그 연행과 관련돼서 육사 11기 이후에 그러니까 정규 육사 교육을 받은 신군부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규 육사 교육을 받은 11기 이후에 육사 출신 장교들하고 11기 이전에 이 단기 교육을 받은 장군들이나 이분들하고 어떤 그룹상의 특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좀 차원 높은 얘기인데 예. 우선 육군사관학교 교육을 받아보니까 예. 가장 민주적인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11기서부터는 미국식 민주군대 그렇죠.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 이전 분들은 보면 대부분이 일본 육사나 일본식이죠. 만주군이나 아니면은 중국군 출신들, 학병 출신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기 이후에 미국식 커리큘럼에 의한 미국식 민주군대와 그 이전에 이 일본군, 만주군 혹은 학병, 중국군 교육을 받은 분들하고의 그룹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좀 궁금해요. 알력이 있었나 그런 게 이제 예. 궁금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그 차원 높은 얘기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제가 육사 교육을 받은 내용으로 보면은 예. 소위 얘기해서 11기 이전의 군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일본식 군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휘교통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는 그런 지휘 구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명령만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돼. 예. 근데 육사 교육은 그렇게 안 시켰어요. 토론 문화입니다. 토론 문화. 예. 뭐 하나 쟁점이 있으면 예. 참모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요. 지휘관이. 지휘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오면 그걸 이제 결정해서 또 하고 하는 이게 이제 미국식 그 군대거든. 예. 우리도 그런 교육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일일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과 갔다 오잖아요. 이제 육사. 그러면은 그 이제 토론 시간도 있으면 토론도 하고 서로.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국식 문화를 많이 따른 거죠. 그리고 우리 정규 육사 출신들이 예.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예. 그 11기서부터 말이야. 예, 예. 미국에 가서 뭐 박사과정도 밟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박사도 정치학 박사도 있고 뭐 공학 박사도 있고 많더라고요. 군사학 예. 박사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미국식 교육의 아주 뿌리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걸 우리
군대에다 다 보급하고 예. 사회에 보급하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육사하면은 그냥 뭐 독선적인 지휘 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좀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가장 민주적인 분야가 그 군대였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본군식의 어떤 반자이 하고 뭐 이렇게 가라 하면은 막 목숨 걸고 막 가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상명하복 문화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작전을 결정하고 그 작전을 성공으로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평상시 얘기고 예. 네. 전투 시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 전투 시에는 이제 명령 계통에 의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사관생도 신조를 네. 거기다 매일 음미하면서 예. 4년간을 보낸 거죠.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저녁에 상황이 발생해서 12월 13일 날 새벽에 이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를 함으로써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12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는 기억 못 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49제였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거는 전혀 예. 49제하고는 전혀 12월 기억이 못 13일이 나네요. 박정희 대통령 49제 날이더라고요. 12일은 진급날이라는 건 아는데 예. 그 49제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자, 이제 정리를 한다면 12.12 사태가 하나회가 중심이 된 군사반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윤희 장군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동안 뭐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하나회가 뭐 중심이 돼서 한 군사 반란이다 이거는 저 인정할 수 없고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회라는 게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주동이 됩니까? 예. 그건 쟤네들이 붙여놓은 얘기고 예.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2.12 사태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12.12 사건 본래는. 예. 그 얘기대로 하면은 김재구 범인하고 관계가 깊은 사건에 관여했던 정승화 총장을 예. 조사해서 연행하는 과정에서 예. 수사관들하고 그 경호관들하고 충돌했던 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군사 반란입니까? 아까도 댓글창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12.12는 정승화 체포작전. 예. 딱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정리하더라고요. 예. 그건데 간단한 게 예. 왜 이게 커졌냐 하면 예. 수방사령관하고 육군본부가 수방사에 와서 그 대응 조치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 거기서 이게 확대된 거지 실제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장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환이 너무 그냥 그 이성을 잃은 지위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거지. 더 분길이. 술을 만약에 그날 많이 안 드셨다면 조금 더 상황이 그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 아 그러게는 생각 안 합니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예. 취임식 날 얘기했잖아요. 예. 취임식 날 첫날부터 참모총장을 위하여 하고 한 사람이니까 총장이 연행됐다 그러면 이게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구제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승환을 빼오려고. 대한민국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 참모총장을 그러니까. 위하여로 건배를 하면 참 그러네요. 아니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 하더라도 예. 그래도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그런데 이건 정승화 총장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건 도저히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예. 그런 건배지요. 아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예. 그때 그 수방사의 인사참모를 맡고 계시던 분이 이진백 대령이신가요? 그 제가 이름을 안 내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진백 대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예. 그 이진백 대령의 친형이 예.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이시다. 근데 이진삼 총장은 하나회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이진삼 총장의 동생이에요. 동생입니까? 네네. 인사참모가.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아시니까
이제 질문하신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참모가 네.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네. 이미 그 내용을 대충 알고 혹시 그래서 말리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질문하신 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예. 그 당시 이진삼 총장님이 예. 그 저 참모총장 할 때 제가 그 밑에서 헌병감도 했는데 예.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잘 헷갈리는데 12.12 당시에 예. 거기 집중 깊이 개입된 바도 없고 그 양반.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지금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한 그 군인인데 그 군인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유죄를 판결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그 명예를 좀 짓밟힌 셈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그 이의 제기를 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많은 변호사들, 전문 변호사들한테 권유를 많이 받아요. 예, 그런데 예. 그 재심 청구 뭐 재심 이런 거? 청구 뭐 예. 이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말이야. 네, 너하고 박정규 둘은 이건 안 된다. 네, 재심 청구 해도 된다 그러는데 예, 이게 지금 두 전직 대통령과 17명이 다 관여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저만 둘이 말이야 이렇게 빠서 하기가 어려웠고 예. 그거보다도 지금 정권이 해봐야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박정규 장군은 이미 돌아가셨죠? 예, 예. 예. 사망했어요. 네. 암으로.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예, 막 이게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예, 역사가 재평가가 되면 이제 반드시 해야죠. 예. 너무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사실. 그쵸. 여기서 이런 얘기. 지금 또 댓글창에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장태환 장군을 사면시켜줬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요직까지 다 챙겨주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나요? 그 사면이라는 건 무슨 네.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사면인데 예.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 그 양반은 법적인 장태환 처리 안 씨는 했거든요. 그냥 군에서 예편하는 걸로 끝난 거 예편하고 아닙니까? 당분간 뭐 연금만 조치했었고 그 당시에 예, 예. 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직장도 마련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거리가 아예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글쎄요. 제 기억엔 지금 그런데 네. 그 양반은 무슨 구속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사면 그렇군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댓글창에 그런 질문들이어서 그래요? 이제 예. 확인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그 12월 12일 날 있었던 상황은 지금 신은희 장군이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라해가 주동이 된 군사 반란이었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12.12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실 이거는 지금 장군님이 말씀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역사였다. 그 당시에 수경사에 있었던 그 450명의 장교들 중에 390명이 장태환 사령관의 상관 부하를 쏴 죽여라라는 저 명령은 저건 부당한 것이다. 정승화를 연행해서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킨 행위였지 이것을 어찌 12.12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신은희 장군님의 속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일단 신윤희 장군님께서 쓰신 책 12.12는 군사반란인가 그 책을 또 근거로 해서 12.12 날 그날 밤에 이제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하던 그 전후 뭐 선배 후배들 향해서 이제 총과 대포를 쏘라고 막 전차를 출동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왜 그때 수경사령부의 장교들 390명은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60명만 그 장태환 사령관을 따라갔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는 그 당시를 이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는데 임무를 띠셨던 신윤희 장군님과 함께 그 당시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막 초반에 뭐 어떻게 이런 분을 모실 수가 있냐 막 그런 얘기까지 막 하시던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을 모셔서 또 저희가 또 열심히 또 김용산 대기자님께서 취재하신 그런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고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거니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요 이렇게 어느 한쪽의 얘기만 쫙 들어서 이렇게 재단되고 갑자기 뭐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덮여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씩 다시 또 진실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 정말 많이들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1시간 반 정도쯤 되는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신윤희 장군님 예. 그리고 저희 김영삼 대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